당신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서울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24살의 에이스 아가씨가 72살의 청소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오늘 밤 어린 아가씨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노파가 가게의 존폐를 건 중요 인물의 접대를 맡게 됩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청담동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소박한 간판을 내건 가게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아마리스. 검은색을 기조로 한 묵직한 인테리어, 간접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대리석 카운터에는 고급 위스키 병들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게 화장한 젊은 여성들이 고개를 숙이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편 가게의 뒤편에서는 가게 안쪽 손님용 화장실을 청소하며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츠시마, 미쿠오. 흰머리를 아무렇게나 뒤로 묶은 채였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음악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훔치고 바닥 타일을 정성껏 청소하는 일련의 흐름에서 장인과 같은 확실한 기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도구를 옮기던 중 손이 양동이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내자 미코는 나지막이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똑바로 좀 해요. 나타난 것은 가게 에이스 호스티스인 24살의 사울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녀는 가게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아가씨로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미코는 황급히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사오리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으며 미코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가게에서 미코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쓰레기 버리기 등 손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허드렛일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다른 아가씨들조차 미코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미코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더러워진 재떨이를 치우고 새 물수건을 준비하고 유리잔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에 어울리지 않는 미코의 존재를 다른 아가씨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들어봐. 사오리가 휴게실에서 다른 아가씨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봉투가 터져서 쓰레기를 다 쏟은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 본 척했어. 바람에 날아가는 휴지 같은 걸 혼자서 필사적으로 쫓아가며 줍는 모습 정말 비참하더라. 동료인 나이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오리, 너 정말 못됐다. 근데 솔직히 그 할머니 여기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해. 그렇지? 왜 저런 할머니가 여기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 수준이 떨어지니까 손님들 앞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대화는 복도를 지나가던 미코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코가 설거지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오리가 혼자 다가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미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네,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을? 일? 사오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겉모습도 지저분하고 움직임도 굼뜨고 솔직히 방해만 된다고요. 미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가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음악. 일하게 해달라고? 뭘? 사오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가게 분위기만 망칠 뿐이에요. 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어쩔 건데요. 미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야, 가게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어진 설거지터에서 미코는 홀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그저 방해되는 늙은이일 뿐이구나. 할머니 같아 보여 작게 읊조리며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젊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이 가게를 위해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 표정에는 체념과 동시에 어딘가
아련함도 깃들어 있었다. 옛날에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따스함이 있었다. 거울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미자는 마지막 잔을 선반에 되돌려 놓았다. 내일도 또 이 생활의 반복이겠지. 그럼에도 이 짧은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녀만의 세계였다. 다음 날 밤 오후 8시 클럽 아모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상무님 모십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박 점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김상무는 동양물산의 상무이사로 이 가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입니다. 박 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별한 손님, 바로 미국 투자 펀드 회사의 CEO 세뮤얼 그랜트 씨입니다. 김상무의 소개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상무는 동양물산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와 큰 규모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 중요한 사업 상담의 일환으로 그랜트 씨를 접대하게 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아라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섰다. 점장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미국 투자자라면서요? 저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잖아요. 외국 손님 접대도 자신 있어요. 박 점장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라야, 부탁한다. 너라면 괜찮을 거야. 맡겨만 주세요. 외국 남자들, 제 매력 앞에선 별거 아니니까요. 아라는 뒤를 돌아 다른 아가씨들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들 똑똑히 봐. 내가 저 미국 남자를 어떻게 녹여버리는지. 그렇게 에이스인 아라가 가게의 명운을 건 접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30분 후 접대 시간이 다가오자 아라는 화장실에서 꼼꼼하게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아라씨, 수고 많아요. 거울을 보던 아라에게 다른 아가씨가 말을 걸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그렇지. 아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미국의 거물 투자자라고 해도 나한테 걸리면 별 수 없어. 그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왜냐면 난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거든. 외국인 손님 접대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아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게다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어리고 예쁜 여자의 앞에서는 다들 정신을 못 차리거든. 아라의 자신감은 지금까지의 성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이 그녀에게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후 9시 김상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몸에 걸친 차분한 분위기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세뮤얼 그랜트가 있었다. 미국인답게 큰 체격,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박 점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맞이했다. 김상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랜트 씨, 이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에서도 평판이 자자한 클럽입니다. 그랜트 씨는 말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점장이 어설픈 영어로 VIP석으로 안내했다. 한편 미자는 설거지하는 곳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중요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 길이 없었다. VIP석으로 안내된 김상무와 그랜트 씨. 테이블에는 이미 최고급 위스키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쪽은 저희 가게의 에이스 아라입니다. 박 점장의 소개의 아라가 자리에 앉았다. Good evening, nice to meet you.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랜트 씨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Hello. 그랜트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아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도시에서 오셨나요? 뉴욕입니다. 와, 전 뉴욕 정말 좋아해요. 정말 멋진 도시죠. 김상무도 통역을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랜트 씨, 오늘 밤은 업무는 잊으시고 한국의 밤문화를 즐겨보세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가게는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럽군요. 그랜트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오리는 그 말을 듣고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손님 접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음악,
저도 한국의 접대 문화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은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사오리와 그랜트 씨의 모습을 보며 타나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아. 이 분위기야. 그랜트 씨도 가게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내일 계약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 타나카는 내일 있을 대규모 투자 계약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분위기에 익숙해진 사오리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랜트 씨. 한국 여성은 미국 여성분들과는 정말 다르죠. 그랜트 씨가 사오리를 쳐다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저희 한국인들은 더 순종적이고 남자를 잘 보필한답니다. 사오리는 악의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여성의 매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여성들은 너무, 뭐랄까, 강하고 독립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더 순종적이고 상냥하답니다. 무슨 뜻이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들은 그 편을 더 좋아하잖아요. 가녀리고 피부가 하얘서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한국에는 많거든요. 사오리는 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런 칭찬 자주 들어요. 피부가 정말 하얗고 예뻐서 지켜주고 싶다고요. 그 순간 음악 그랜트 씨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남성을 접대하는데 능숙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만하시오. 그랜트 씨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당신 방금 여성에 대해 그리고 피부색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사오리는 왜 그랜트 씨가 불쾌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제 영어가 틀렸나요? 아니요. 당신의 발언은 차별적입니다. 인종과 성별을 근거로 타인을 얕보고 무시하고 있어. 그랜트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랜트 씨의 아내는 흑인 여성이었고 그녀는 변호사로서 인권 문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아름다움과 강인한 지성을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오랫동안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자선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다나카가 황급히 끼어듭니다. 그랜트 씨, 사오리는 결코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나카 씨, 이 여성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랜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합니다. 사오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영어로 사과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초조해진 그녀의 영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제 발언을 용서해 주세요. 미국 여성분들은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사오리는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superior. 그 순간 그랜트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우월하다? 당신은 음악, 아직도 이게 우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오리는 superior를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하려 했지만 이 문맥에서는 우월한, 지배적인이라는 의미로 들리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오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흑인들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라니. 지금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까? 그랜트 씨는 완전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근 몇 년간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랜트 씨, 제발. 다나카가 필사적으로 수습하려 했지만 그랜트 씨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다나카 씨,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곳에서 사업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랜트 씨가 사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명백히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나카 상무의 얼굴에서 빗기가 가셨습니다. 이 제휴가 무산되면 동양물산에게는 수백억 원의 손실, 그리고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랜트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달려온 다카시 점장은 파랗게 질렸고 사오리는 멍하니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음악 다나카 씨, 앞으로 이 가게를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국 본사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다나카 상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랜트 씨. 하지만 그랜트 씨는 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 그랜트 씨의 뒤를 다나카 상무도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뒤따랐습니다. 다카하시 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아니, 이제 됐습니다. 그랜트 씨가 가게를 막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완벽한 발음의 영어가 정적이 흐르는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랜트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나카 상무도, 다카하시 점장도, 그리고 사오리마저도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미오코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등은 꼿꼿이 편 채 조용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inappropriate and offensive comments you have just heard. 미오코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가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한국의 진정한 환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랜트 씨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숨을 삼켰고 다카하시 점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의 영어는, 그랜트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오코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랜트 씨의 발걸음이 멈춘 것을 보고 미오코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디 옷을 갈아입을 잠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다카하시 점장이 허둥지둥 미오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오코 씨,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장 물러나세요. 손님께 큰 실례입니다. 다카하시 점장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개 자빌꾼이 어딜 나서서 어서 안으로 돌아가세요. 음악 미오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자신에게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랜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군요. 그랜트 씨의 영어의 다카하시 점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서둘러 통역했습니다. 그랜트 씨께서 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디 저분과 이야기하게 해주시오. 저분의 영어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랜트 씨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다카하시 점장은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후 미오코가 다시 나타났을 때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검은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은 미오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늠름한 품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 또한 지금까지의 작고 떨리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어딘가 위험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랜트 씨는 여전히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상무 역시 마지막 희망을 거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미오코의 영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랜트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발음, 자연스러운 억양. 다시 한번 아까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미오코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랜트 씨는 미오코의 차분한 분위기와 완벽한 영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해외 손님들을 대해왔습니다.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미코가 자리에 앉아 그랜트 회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젊은 여성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코는 잠시 생각한 뒤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경험이 부족하고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적절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어느 문화에나 각자의 강점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열을 가려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문화가 세상에 기여하는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 말에 그랜트 회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연방 판사이고 딸은 외과 의사입니다. 여자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제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코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고 자립심 있는 여성은 사회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기반이죠. 자신들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음악,
미국의 여성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미코의 깊이 있는 식견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역학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호텔 업계에서 주로 해외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코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랜트 회장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나카 상무님이 당황하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투자 전문가들끼리 할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미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흥미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 산업이 현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분야도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문화적 융합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문화적 융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구축되면 파트너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투자 전문가 수준의 대화다. 분기 실적이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일부 서구 시장과는 달리 한국의 비즈니스는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미코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음악 동안 수많은 비즈니스 논의를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랜트 회장님의 표정이 문득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의 말투를 듣고 있으니 몇 해 전에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오르는군요. 서울의 한 호텔에 있던 아주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미코의 손이 유리잔을 닦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압축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약 30년 전의 일이었죠. 그랜트 회장님은 그리운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테이블 위 유리잔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준 컨시어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코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아주 현명한 분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죠. 아마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분 덕분일 겁니다. 그랜트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코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내심과 관계 형성에 대한 그분의 조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미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회장님을 도울 수 있어 기뻤을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을 겁니다. 네, 그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씨가 문득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물수건을 집었을 때였습니다. 미요코 씨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동작을 보고 그랜트 씨는 다시금 그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물수건을 바꿔주는 방식도 그립군요. 그녀도 그렇게 말하려던 그랜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완벽한 몸짓. 30년 전 신라 호텔에서 몇 번이고 보았던 바로 그 우아한 손놀림. 설마. 그랜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요코 씨의 손동작,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온화하고 지적인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미요코 씨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요코 씨. 그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요코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랜트 씨. 정적이 가게 안을 지배했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숨을 삼켰고 숨어서 지켜보던 사오리와 다른 직원들도 음악이 전개할 말을 잃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변함없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그토록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던 여성.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당신이 여기에. 그랜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게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재회를 목격하는 듯한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스 미요코,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의 아시아 사업 성공은 음악 모두 당신의 지도 덕분입니다. 미요코 씨는 눈물을 참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랜트 씨의 성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왜 당신이 여기에? 그랜트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의 그 훌륭했던 컨시어지가 어째서 이런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요코 씨는 온화하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의 조명이 그녀의 흰머리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법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 나이 때문에 고용해주지 않았지만 이곳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고용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 이 가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 말에 그랜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그럼에도 존엄을 잃지 않는 미요코 씨의 모습에 깊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음악, 당신이 허드렛일을, 저에게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분께서 어떤 일이든 귀한 일입니다. 그랜트 씨,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요코 씨의 말에는 자부심과 체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품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랜트 씨는 다나카 상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상무님, 이분은 한국 비즈니스의 보물입니다. 어째서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이 재회의 장면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사오리는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미요코 씨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음악이 있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그랜트 씨가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요코 씨와의 재회로 이번 한국 출장은 가치 있는 음악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만 타나카 상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계획을 진행합시다. 타나카 상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단, 그랜트 씨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요코 씨 음악께서 우리 파트너십의 문화 컨설팅 부문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미요코 씨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한 우리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입니다. 맡아주시겠습니까? 다카시 점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랜트 회장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그게 분명 저희 가게 직원이긴 합니다만 허드렛일 담당이라. 설마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자기 가게에서 자비를 하던 직원이 실은 국제적인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현재 직위에서 그녀를 빼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랜트 씨는 타카하시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랜트 씨의 그 한마디가 사오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저 귀찮은 늙은이 취급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니.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랜트 씨와 타나카 치토무가 돌아간 후 가게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캐스트들은 미요코를 힐끔힐끔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타카하시 점장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직원이 실은 세계적인 보물 음악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게스트들 역시 미요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 사오리가 미요코의 앞에 섰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기, 미요코 씨.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네, 제가. 음악.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오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 미요코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사오리 씨,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사오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죠. 사오리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접객이 무엇인지, 손님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 미요코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함께 배워나가요. 다음 날부터 클럽 아마리스는 변하기 시작했다. 미요코는 가게 일을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2번 그랜트시의 투자 회사에서 문화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게에서는 어린 캐스트들에게 진정한 접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접객의 기본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요코의 작은 강의가 시작되었다. 손님의 문화, 가치관, 입장을 존중하고 진심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사오리는 진지한 얼굴로 메모를 했다. 미요코 씨, 문화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의 편견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몇 달 후 클럽 아마리스는 서울에서도 평판이 자자한 국제적인 클럽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요코의 지도 덕분에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문화 이해를 갖추게 되었고 외국인 손님에게도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밤에도 미국 기업 임원분들이 오십니다. 타카하시가 미요코에게 보고했다. 사오리 씨에게 맡겨 보는 건 어떨까요? 미요코가 제안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분명 훌륭하게 음악해낼 겁니다. 사오리는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손님 테이블로 향했다. 이번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하니 사오리의 접객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의미 없는 스킨십이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미요코의 가르침은 사오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다른 캐스트들도 하나둘 미요코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게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던 어느 날 저녁, 미요코는 설거지 구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주위에는 늘 어린 캐스트들이 모여들어 조언을 구했다. 미요코 씨, 내일 있을 연수의 자료 미리 준비해뒀어요. 캐스트들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미요코의 가르침을 따르던 마나미가 서류를 들고 왔다. 고마워요. 사오리도 다가와 말을 건넸다. 미요코 씨, 오늘 오셨던 미국 손님들 정말 만족하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식 호스피탈리티의 진수를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말씀해 주셨어요. 미요코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사오 씨의 노력 덕분이죠. 아니에요. 미요코 씨에게 가르침을 받은 덕분인걸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직원 모두가 미요코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요코 씨, 다카하시가 대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가게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직원들도, 손님들도,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요. 사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요코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군요. 마나미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미요코 씨를 보고 있으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경험이란 건 정말 보물과도 같네요. 마나미의 말에 미요코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요코는 홀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72살의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경멸받고 무시당하던 나날들, 그랬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로군요. 그 후로도 미요코의 지도는 계속되었고 클럽 아마릴리스는 서서히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손님들로부터는 진심이 담긴 접객,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평이 이어졌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클럽 아마릴리스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국제적인 클럽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문화 컨설턴트로서도 높은 가라데라 평가를 받으며 많은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몇 번은 가게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신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일하세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젊은 캐스트가 물었습니다. 미요코는 설거지하는 곳에서 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사오리가 근처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미요코 씨가 계셔주신 덕분에 저희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어서 마나미가 덧붙였습니다. 미요코 씨는 저희에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경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요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가게 안에 있는 모두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미요코가 몸소 보여준 그 삶의 방식은 클럽 아마릴리스를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72살의 미요코는 젊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배려심이 이 작은 세상의 따스한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할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